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삼성전자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우선 신규 매수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주가가 이 고점 대비 좀 하락세가 컸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정말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즉 매수 물량, 대기 물량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악재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지금의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올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의 신규 매수 타점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금 고가권에 있다면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을 현재 수급의 방향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호재,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보려면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를 보셔야 돼요. 뭐 같은 방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큰 그림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스피가 지금 어 6월 1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9,0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고점은 어떻죠? 전부 다 음봉이에요. 음봉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 반등을 만들려는 힘이 나오더라도 이 남아있는 잔여 매도 물량이 상당히 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추세를 보더라도 저점 역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현재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신규 진입을 매수하려는 흐름보다는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 아무래도 코스피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동안에 강한 추세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 나가게 될 거거든요. 즉 그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번 달에 신고가를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이제 좀 묵묵하게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좀 길게 봐야 된다. 왜냐면 이제는 뭐 배당 성향이나 이런 부분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상향의 그림을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가장 핵심이에요. 환율. 많은 사람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두는데, 여러분 지금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증시를, 전 세계적인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건 반도체죠. 반도체에서 어떤 흑자 전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 이건 뭐죠?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기 정말 좋은 흐름이고, 이 코스피는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럼 코스피가 아니라 환율은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MSCI 편입이 안 돼 있었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데 그 1차적인 요인이 뭐예요? 바로 이제 이 외환시장. 근데 이 외환시장은 이제 24시간으로 돌리기 시작했죠. 그 말은 즉슨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율이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안정화로 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 해외 자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채지수에 편입됐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우량한 국가가 됐다. 거기에 포함된 기업들도 당연히 우량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호재다. 그렇죠. 여러분 장기 투자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포인트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 이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지금처럼 이런 조정 장세가 나올 때
내가 이 버틸 수도 있고 물량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아주 기본적인 흐름. 자, 일단 긍정적인 이슈를 먼저 볼게요. 자, 베라루비냥 디램이나 이 낸드 플래시의 통합 이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SSD 시장까지 공급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3분기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고 4분기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겁니다. 즉 기술주가 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큰 그림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지금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장점이 뭐예요? 파운드리죠. 이 부분에 대한 수요율도 지금 60%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뭐 퀄컴이나 AMD 수주도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수주가 따라오면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면 수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급이 올라가면 뭐가 돼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선 반영에 대한 인식이 좀 컸어요. 그리고 시장의 자금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막 포모 현상 겪었다 그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가는데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AI 투자도나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마이클 베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현재 반도체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발 반도체 관세도 사실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도 충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조 보너스, 그다음에 신공장 투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환율은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거고, 신공장 투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장 투자는 뭐예요? 비용이죠.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비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장이 가동을 했을 때 이제 더 추가적인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호남 공장을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호남 공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주가가 몇 년 동안 하락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미국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당연히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로봇이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로봇이 투입되면서 인건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손해익은 커진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조정은 나오겠지만 지금 공장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도 기존에 투자했던 공장들이 생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수익이 더 커진다. 그럼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지 통합적으로는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차트 분석이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강한 물량을 좀 소화했던 수급이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이제 요 구간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1차적으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고점 물량을 이렇게 소화하고 두 번의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선 단기 수급 물량이 한번 깨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60일선이거든요. 수급선. 60일 동안 주가의 조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수급이 이탈할 때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그래서 60일에 대한 수급선을 지켜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3월 달에 여러분 그 수급선을 지켜내니까 어때요? 주가가 38만 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2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 주가 수급이 만들어졌고, 과거에 고점 돌파 물량을 소화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22만 원대,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준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38만 원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이제 쌍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쌍바닥이 나오는 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25만 원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 조정은 나올 거다.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은 추가적인 단타 매수 자리냐? 그렇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파란 선 보이시죠?
121선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지금까지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지금 뭐 누적이나 증감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밀리고 있는 마당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물량을 체크하면 안 돼요. 이미 쌓여있는 잔여 물량들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25만 원대에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는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뭐냐면 저도 삼성전자를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라면 영상을 찍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건전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투심을 흔드는 그 신용 물량과 반대 매매 물량을 흔드는 이 장기 평선을 정말 강하게 때리는 그때가 한번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게 7월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면 나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왜 호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때 하락할 때 자신 있게 한 주라도 매수할 수 있으려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뭐 과거 사례를 조금 보게 되면은 언제가 있었을까요? 요때 볼까요? 요때? 요때가 좀 강한 하락이 언제가 있었죠? 요 흐름 보면 되겠네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고점이었다가 한번 투에 나온 날 있죠. 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때 21선에 한번 회복을 했다 무너지니까 어때요? 이런 투매. 이게 장기평선이죠. 이런 투매가 한번 나올 때 여러분 이때가 진입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이야기한 다음에 주가 더 빠졌죠. 그럼 더 빠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 하락한 요인은 이재용 회장의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어땠죠? 121선 이탈하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리죠. 이때 여러분 눌림목하고 끌어올리는 이 반등폭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적으로 15%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가적인 이런 아까 같은 이런 강한 투매가 한번 나와줄 때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들 신규 매수도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조금 더 위에 샀다. 좀 늦은 마음에 급한 마음에 이런 뭐 30만 원대에서 내가 신규 매수를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면 이런 애매한 25만 원짜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익 구간에 있지만 내가 좀 물량을 더 사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그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예 평단가가 상당히 좋다. 뭐 10만 원대 또는 그 이하도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20만 원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한번 이탈이 왔을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뭐예요?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야 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은 외인이 살았네 팔았네가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 한번 왜냐하면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그래서 건전한 조정도 한 번씩 와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 구간이 20만 원대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강한 하락이 공포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가지고 있는 호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묵묵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121선을 이탈하는 시점 제가 또 영상에서 한 번 더 그 시점이 나오면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악재는 없지만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좀 단타 매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를
이 확인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시장이 좋았죠. 시장이 좋으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총 7종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중에 19% 움직였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 검색식에 여러분 이 흐름을 1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검정색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 프로그램 매수 포착이라고 써 있죠. 바로 이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요 타이밍이 이 화살표가 뜨는 타이밍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제주반도체 어떻게 움직였죠?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서 대략적으로 한 9%, 한 10% 정도 움직였네요. 거의 10% 정도. 10시 49분까지 10%. 여러분, 그 안에서 단타할 때 보통 우리가 10%까지 먹지 않죠. 한 3, 4%? 4, 5%. 그 정도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건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대략적으로 한 시간 반 이내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금호타이어. 상한가 같죠, 여러분, 이거. 자, 상한가 보면은, 자, 상한가 가기 전에 어떻게 들어왔냐? 첫 번째 8시 3분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NXT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규장 들어오면서 한번 주가 흔들죠. 자, 흔드는 거 지켜보고 어때요?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상한가까지 갔죠. 프로그램 매수가 즉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움직인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 어떻게 된다? 이루고서 21%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테스. 자, 테스 볼까요? 자, 테스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8시 2분에 들어왔습니다. 자, 8시 2분에,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거죠, 이때. 자, 들어오고 9시 때 어때요? 9시 때 한번 이 프로그램 승부할게 주가 하지만 살짝 흔들죠. 근데 어때요? 하락폭 별로 없고 그 구간, 바로 이런 구간이 모아가는 구간이에요, 9시부터. 자, 그러면 주가 얼마나 움직였냐? 이렇게 보셔도 대략적으로 16%. 그리고 VN 볼까요? 자, V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 들어온 거 확인해 보시면, 자, 첫 번째 8시 4분에 들어왔습니다. 뭐 요거 놓쳐도 뭐예요? 그리고 9시, 그리고 몇 분에 들어왔죠? 9시 5분. 자, 요 가까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뭐예요? 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온, 요 화살표가 들어온, 요 부분 매수하면 되잖아요. 매수하면 주가 어떻게 움직이니까?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자, 12시 21분에 프로그램 수급 확인하고 매수했어도 대략적으로 15% 움직였다. 그리고 후성 볼까요? 후성? 자, 후성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들어왔었고, 자, 후성 프로그램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자, 그럼 요때가 매수죠. 살짝 떨어지는 거 이건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나요? 프로그램 들어온 거 확인됐는데. 자, 그러면 주가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 대비해서 고점까지 보게 되면 대략 14%. 그리고 TSE. TSE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프로그램 들어왔죠. 돌파 들어왔습니다. 9시 52분. 자, 9시 52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고가 어디예요? 여기 29만 원이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때 매수했어도 주가 보시게 되면 대략 15% 움직였고, 마지막에 인텍플렉스 들어왔습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 언제 들어왔느냐? 이렇게 9시 47분. 자, 이렇게 뭐 여기서 아무 때나 샀다고 하더라도 자, 어디예요? 고점까지 대략 14%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노려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시 전에 끝내셔야 돼. 11시 이후에는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반대로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전에. 근데 이게 급하지가 않죠. 막 사자마자 막 급등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두 시간 충분히 여유가 있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혹시 단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 검색식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그냥 드린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같이 이 조건 검색색을 제가 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 공부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방에 같이 입장하시면 제가 이 공부방에서 이 검색식 나눠 드릴 거고, 요거 활용하셔서 이 검정색 화살표 이거 스마트폰으로도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검색 스마트폰 보고 계시다가 화살표 띄면 그 부분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도 단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이렇게 더보기 누르면 여기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죠. 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공부방 입장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입장할 때 안내받을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전화 드릴 겁니다. 안내전화 드리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 이 번호 적으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 검색식하고 공부방에서 같이 매매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내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수급 부분들, 왜 큰 재료는 변하지 않았어요. 수급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